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의 초대석 오늘은 이분과 함께 북카페 옆 미술관 나들이 어떨까요? 미술 애호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솔깃할 미술관의 역사부터 전시를 다채롭게 즐기는 팁과 국내외 미술관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크득한 책입니다. 미술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를 품고 오신 대한민국 1호 전시 해설가이자 북카페 전속 도슨트이시기도 하죠. 북카페 주말 예술살롱, 매주 일요일 우리를 북카버스 미술관으로 안내해 주신 대도슨트 김찬용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도슨트님 이게 생방으로 우리 카페인 분들 만나는 거는 처음이에요. 네네. 생방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와, 네, 라디오 자체가 사실 또 제가 오랜만이기도 해서 아, 제가 요 근래 방송을 되게 기피했었던지라 그래요? 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막 심장이 뛰나요? 사실 심장이 심장까지는 뛰지는 안 뛰어요? 죄송해요. 아, 너무 네, 높여 네. 잡았나 보다. 네, 제가 뭐 아시는 것처럼 텐션이 높은 쪽은 아니다 네. 보니까 그래도 음. 평상시보단 한참 높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면서 북카페 전속 도슨트다 이거 읽었을 때 깜짝 놀라셨나요, 혹시? 계약한 바가 없어요? 네, 저도 언제 제가 전속이 되어 있었지라는 생각이 안 그래도 들어가지고. 오늘은 그런 기분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우리가 아. 아는 가장 친밀한 도슨트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저도 불러주실지 몰랐는데 기억하고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신 덕분에 음. 그래도 약간 뭔가 소속감이 느껴진다란 마음으로 어, 오랜만에 EBS에 또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선을 그으시는 것 같네요. 아예 불러주실 줄 아닙니다. 몰랐는데 기억하고 있었다니, 막 이런 느낌. 네. 기억이라뇨. 우리가 책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책 언제 내시냐고. 그러니까요. 궁금했거든요.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실 것 같았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책을 언제 쓰지? 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음,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 네. 상황과 기회가 또 잘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책은 미술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인데요. 이 책을 쭉 따라 읽으시고 이제 끝에 에필로그까지 쭉 이렇게 읽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와, 이걸 출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해외 출장 중에 또 원고를 쓰신 거란 말이야? 음. 이게 좀 놀라웠습니다. 네, 사실 이 책 쓸 때 제가 그 유럽 쪽에 주기적으로 모시고 나가서 투어를 하다 보니까 네. 투어 다니는 와중에 이제 예를 들어 국가에서 국가 간 이동할 때나 이럴 때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버스 안에서 이제 오히려 그때 좀 잘 써지긴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서요? 버스 안에서 하고 이제 첫 번째 팀하고 다음 팀 맞이하기 전까지만 3, 4일 이렇게 빌 때 저는 안 들어오고 이제 영국에 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재밌었던 게 일부러 어차피 혼자 지낼 거니까 음. 그 중앙 그 센트럴역 바로 앞에 진짜 제일 저렴한 다락방 같은 호텔을 빌린 다음에 거기 런던에? 창가에 앉아서 약간 감금당한 것처럼 계속 그 앞에 아시안 푸드만 먹으면서 글만 썼거든요. 누가 아무도 제안한 방식은 아닌 거죠? 네, 도슨트님 스스로 기획하신 근데 그게 집회 방식? 마감 일정에 맞춰야 된다 약간 이 생각을 하면서 네. 그 안에서 계속 쓰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좀 즐겁게 쓰기도 했어가지고 와. 사실은 처음에 초안 썼을 때는 이것저것 소개하고 싶은 공간도 많고 국내 네. 미술관도 많다 보니까 제가 썼을 때는 한 45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됐었는데 음. 사실 이제 출판사 쪽에선 좀 더 가볍게 드는 책을 더 원하셨어서 네. 원래는 더 얇아질 뻔 하기도 했는데 타협점을 찾아서 지금 300페이지 후반대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그렇게 얇지 않아요. 네, 의도는 아닌데 얇게 쓰겠습니다 하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아시는 것처럼 은근 말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니, 뭔가 저로서는 이제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도슨트님이 쓰시는 책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거든요. 정말요? 네, 더 많은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음, 책도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다음 책은 또 언제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마음이기도 하고 지금 얘기하신 그 런던 중앙역 앞에 다락방에 스스로를 라푼젤처럼 이렇게 넣어놓고 쓰신 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맞네요. 딱 라푼젤이었네. 라푼젤처럼. 저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바라보며 네. 저들은 행복하게 런던어가 되어 있는데 나는 왜 마치 무슨 올드보이라도 찍는 것 마냥. 갇혀 있는 것처럼. 네네. 근데 그 환경이 재밌었습니다. 약간 다락방 같은 공간하고 네. 풍경이 뭔가 글쓰기 좋은 딱 그 창 앞에 앉을 수 있게 돼 있었어가지고 아, 네, 재미있게
집필 잘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제가 사실 도슨트님 오시기 전에 도슨트님이 워낙 이제 북카페에 이제 친밀하시니까 네네. 미리 또 북카페 에디션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 쪽지를 남기고 네네. 생방으로 들어왔죠. 네. 라푼젤을 그려달라고 할 거리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 사연을 알았다면. 알았다면. 아, 그런데 라푼젤 못지않은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사람의 얼굴이 있긴 합니다. 사실 어떻게 음, 보면은 라푼젤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근데 시절에. 그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왠지 혹시 보시면 실망하시지 않을까 라푼 싶기는 한데. 제가 오늘은 네. 좀 미리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북카페 에디션으로 도슨트님이 그리시기 좋은 그림을 4가지 제가 보기를 드렸어요. 4가지 중에 선택해 주세요였는데 첫 번째는 우리 꿈의 미술관으로 갈 수 있는 깃발. 도슨트님의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깃발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술관 티켓을 그려달라였습니다. 꿈의 미술관 티켓. 세 번째는 꿈의 미술관으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그려달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액자 속에 찬용 도슨트님의 자화상을 그려달라. 이렇게 4가지 보기를 드렸는데 4번을 선택하신 거죠? 네, 그냥 사실 가볍게 캐리커처처럼 그려야지 하고 그렸는데 네. 제가 펜을 놓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그러니까 나름 전공은 서양화긴 한데 그쵸. 네, 근데 뭐 결과물은 그냥 재미로 귀엽게 봐주셔야 하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사연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또 잠시 후에 퀴즈도 드릴 텐데 퀴즈 정답자 등등등 오답자도 우대하고요. 우리 추첨해서 찬용 도슨트님의 자화상이 담긴 그게 곧 라푼젤입니다. 라푼젤 얼굴이 담긴 북카페 에디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님, 도슨트님 인별그램에서 근황 챙겨보고 있습니다. 북카페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하셨어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김수경님 반갑습니다. 뭐 제가 요즘에는 진짜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피해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제 성향이 많이 내향적이다 보니까 네. 저는 개인의 이미지가 많이 노출되는 삶일수록 그 개인의 음. 행복 지수는 오히려 좀 제 성향에선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네. 같다 싶어서 조용히 좀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숨어 지내고 계셨다라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또 북카페에는 또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이채림님, 책을 통해서만 이름을 알고 지내는데 여기서 만날 수 있어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급 최팬 됐네요라고 하셨어요. 네, 저 마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네, 지금 모습도 좋습니다. 장은영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방송 몇 번씩 다시 들으며 도슨트님 책도 구매해서 읽었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더 실망시키지 않게 또 열심히 해야겠네요. 지금 부담을 느끼고 네, 계십니다. 지금 하나하나의 댓글이 다 저에게는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익숙하시잖아요. 기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뭐 말은 이렇게 해도 막상 크게 휘둘리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늘 말만? 하던 대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김태윤님은 이번 책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장바구니 열고 들으시는 카페인님들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책도 사실 조만간 다시 좀 개정판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랫동안 품절이다 못 구해요. 뭐 네, 이랬었는데 그게 아트내비게이션 그쵸? 원래 첫 책을 굳이 다시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음, 의지랑 상관없이 품절 이런 상태가 좀 되다 보니까 네. 굳이 이게 중고책 사이트에서 좀 비싸게 판매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럴 필요 없었으면 해가지고 출판사하고 좀 얘기를 잘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승성님, 이번 책 표지 고은님, 그러니까 저의 소설 불타는 작품과 묘한 연관성이 느껴져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또 제 소설 불타는 작품에 또 추천의 글을, 너무나 귀한 추천의 글을 보태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네네. 도슨트님이. 저는 이 표지가 또 너무 반갑게 느껴지기도 음,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대문호님의 오마주인 거여가지고 그 입술에 미리 침을 바르세요. 진짜로요. 제가 미리 여쭤보지 못했던 게 네. 되게 마음에 짐이었어서 딱 출간되고 안 그래도 아,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처음에 저는 디자인은 또 디자이너님의 전문 영역이라고 음, 생각해서 일러스트 디자이너님께 여러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이제 제 의견을 그래도 조심스레 제시했죠. 전 이런 네. 이런 형태면 좋겠고 그 음. 아이디어 샘플이 불타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그 표지가 인상적이셨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를 드렸더니 큰 틀을 좀 잡아서 몇 개를 음, 보내주셨고 그걸 전 이게 이런 식으로 조합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나온 거여서 네. 이왕이면 대문호님 곁에서 약간
콩고물을 좀 얻어먹을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바람과 함께 콩고물이 없죠, 근데. 아니요. 네. 많이 와,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아무튼 이 액자가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긴 형태로 있고 그 위에 뭔가 흰색 천이 이렇게 음. 덮여져 있습니다. 네네. 여는 중인지 가리는 중인지 잘 모르는 음. 그 상태여서 더 호기심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연다라는 이미지로 상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음, 미술관이나 작품의 네. 속으로 뭐 들어간다 혹은 관심을 갖고 빠져든다 이런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아, 디자이너님과 조율을 했는데 네. 근데 뭐 사실 정답이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쵸. 누군가는 이 책을 보고 나의 미술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혔다. 아니에요. 그냥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의미의 닫힘이 아니라 네. 뭔가 나만 품고 나만의 미술관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네. 더 이상 입장 아, 금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역시 꼭 공유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건 아니라 이제 발변가십니다. 품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좋은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술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 좀 재밌었던 게 도슨트님 사진이 곳곳에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도슨트님의 뒤통수를 이렇게 자세히 음,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사진에 도슨트님이 감상하고 있는 모습들의 그 뒤통수와 그 뒷모습이 실루엣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재밌게 또 다가왔어요. 네. 팬심으로는. 막상 얼굴을 드러내기에는 좀 쑥스러워하는 지점이 많이 있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 미술관이나 이런 공간들은 또 사진 이미지도 다 저작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음, 이왕이면은 제가 가서 찍은 사진들을 이용하면 좀 더 다채롭게 보여드릴 수 있는 지점이 네. 있어서 좀 샘플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아,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시기에 아주 즐거웠어요. 네, 좀 그리, 함께 모시고 간 느낌도 내려고 그렇게 그리고 해봤습니다. 사실 뒤통수 얘기했지만 앞모습도 있습니다. 활짝 아, 웃고 계신 모습도 있고 그래서 진짜 네네. 여행하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몇몇 개는 뒤통수가 없어가지고 네, 몰골이 조금 앞으로 드러나긴 합니다. 그렇군요. 임수아님, 도슨트님 오셨다는 소문 듣고 달려왔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김정욱님, 와, 김찬용 도슨트님 지난번 곡성에 강연 오셨을 음, 때 바로 앞에서 뵙게 되었는데 라디오 방송 때와 강연에서의 진행 모습 너무 똑같아서 더 반가웠어요. 오늘도 귀 쫑긋하시겠다고. 네, 제가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 마냥 톤 변화가 별로 없는 성향이어서 네. 어디서 얘기를 들으셔도 늘 뭐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한결같은 톤인 오,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안정된 톤, 늘. 네, 뭐 약간 요즘 딱 그 AI 보이스 같은 느낌이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데 도슨스님이 당황하셨던 게 몇 번 기억이 나긴 합니다. 우리 음, 숙성 방송일 때 음, 북카페 고정으로 오셨을 때 제가 바로 지난주에 알려준 거 까먹고 이러면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 그 시작 전에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조금 네, 낯설었던 게 그 생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네, 큐가 들어가기 1초 전까지 끊임없이 호기심을 이제 뿜어내시며 계속 수다를 떠시는 임고은 맞아요. 작가님을 보시며 역시 대문호이자 베테랑 MC다. 이렇게 그냥 편안히 있다가 바로 이렇게 라이브가 들어가도 네, 완벽하셔서 역시 대단하다라는 생각으로 또 관전 모드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관전 모드로만 계시면 안 돼요. 오늘 네, 주인공으로 그쵸. 네네.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사적인 질문도 계속 들어갈 겁니다. 음악 나갈 때. 네네. 네, 쉴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거의 쉬러 오신 거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책 속에서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미술관이 이 워낙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17년차 도슨트로서 요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왜 미술관이 이렇게 뜨고 있는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팬데믹 시대 때 우리나라가 좀 그걸 되게 잘 방어해냈었다 보니까 네. 다른 문화 생활에 비해 좀 제재가 덜했고 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때 유입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고요. 음, 특히나 요즘에는 그런 수요에 맞춰서 전시의 형태도 되게 좀 다양해지기 시작해서 네. 무조건 뭐 클래식한 원화 전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뭐 일러스트도 있고 어린이 체험전도 있고 즐길 수 음, 있는 게 또 많아지다 보니까 막 깊은 애호가가 막 엄청 많아졌다기보다는 네. 그냥 가볍게 데이트나 이렇게 문화생활로 즐기시는 분들이 확실히 이제 현장에서 봐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지점이 전 되게 좀 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쁘게 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 신나게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이 우리 2부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릴게요.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문제 주시죠. 네, 어깨 퀴즈 오늘 문제입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한 미술관으로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한 박물관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서울 용산에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한국의 고미술, 유물을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입니다. 아, 어디일까요? 한국의 고미술, 유물을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는 이곳. 힌트 좀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제 신간을 읽으셨다면 제일 앞에 제일 앞에 나와 네, 있다. 제일 앞쪽만 펴셔도 금방 아실 수 있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 박물관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공간이고 음, 국립공간이다라고 네. 유추하시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일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크고 국립 공간이다. 그러면 이 정답에 국립이란 말이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국립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뭐 좀 중앙 쪽에 있나요? 네, 딱 서울 중심부쯤에 있죠. 그렇군요. 네. 이 정도까지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우리 좀 오늘 재미난 사연을 받아보고 싶어서 질문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카페이님들이 만약에 미술관에서 홀로 하룻밤을 보낸다면 어떤 작품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한 밤을 어떤 작품 곁에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작품 무엇인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악도 골라오셨습니다. 북카페에 음악 가지고 오신 것도 처음인 거잖아요. 네, 안 그래도 뭐 괜찮으신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네. 제안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음. 그래서 몇 곡 골라왔는데 와. 첫 곡으로는 이제 고이한님이 작곡하신 828 마일스라는 곡이 있는데요. 아이슬란드에 떠나셔가지고 직접 운전하면서 그 대자연을 봤었던 풍경을 곡으로 작곡을 해주셨고 재즈 피아니스트셔가지고 네. 저도 우연히 어떤 공연을 함께 하게 됐다가 참여하게 됐다가 참여자로서 이 곡을 듣고 너무 매료가 돼서 제가 아예 공연을 만들어가지고 이분을 섭외해서 요즘에는 또 소개도 하고 있다 와. 보니까 저도 늘 운전하거나 할 때 듣기 좋은 곡이어서 한 번쯤 네.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신현필, 고이한이 함께한 828 마일스 이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땡스비에서 펴낸 책입니다. 애호가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미술관 수업. 미술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를 품고 오신 도슨트 김찬용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사연 보니까 도슨트님이 또 전시 해설하실 때는 검정색 옷만 고집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셔서 오늘 약간 그래도 북카페 느낌으로 네. 그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오셨네요라는 것을 알아채고 사연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네, 살짝 색을 뺐죠. 뭐 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검은색을 무의식 중에 집었다가 오늘 그래도 근무인 건 아닌데 네. 뭐 물론 일이긴 하지만 좀 느낌이 다른 일이죠. 네네 미술관 현장 근무랑은 좀 다른 편한 마음으로 음. 가보려고 오랜만에 다른 색을 좀 짚었습니다. 네, 검정색 색을 살짝 빼셨다고 네네. 하셨습니다. 자, 이 전시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나 흥미로운 게 책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진짜 많아요. 갈 수 있는 미술관 뭐 하나하나 뭐 주변 편의성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체크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두시기도 하셨고 지도도 있고 이런데 이거 진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좋은 전시를 고르는 안목에 대한 이야기. 나의 전시 취향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고, 이 부분도 흥미로웠거든요. 좋은 전시를 이루는 5가지 요소를 찬용 작가님이 이렇게 표로 원형으로 만들어 두셨는데, 네네. 그 또한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저는 막연하게 작품이 그래도 절반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표 디자인으로 할 땐 한 40% 정도 비중으로 제가 해놓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작품이기는 하죠. 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굉장히 뛰어난 배우도 그 배우의 연기력에 의해서 되게 큰 인상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음, 예를 들어 감독님께서 연출을 너무 실패를 했다거나 네. 아니면 세트나 이런 뭐 배경의 무대가 너무 부족하게 디자인됐다거나 아니면 막 CG가 어설프다거나 그러면 그 연기가 많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일단 중요한 건 아무래도 배우에 해당하는 작품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아무래도 기획, 우리 큐레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그 감독의 영역이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 비중으로 제가 한 20% 정도, 15%, 20% 정도로 잡아놓은 게 공간인데요. 공간. 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우리 음악 들을 때도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들어야 좀 맛이 살고 그쵸? 뭐 예를 들어 소극장에서는 뮤지컬 작은 뭐 공연이나 연극 이런 걸 보는 게 더 좋다면 오페라 이런 건 또 오페라 하우스에서 해야 어울리는 것처럼 네. 그 작품에 어울리는 공간이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외에 두 개는 사실 번외기는 한데 사실 뭐 가격은 그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면 만족도는 높아지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5가지 요소 중에서 가격을 제일 적은 비중으로 잡아두셨더라고요. 네, 그래도. 가격하고 운영을 저는 죄송합니다. 똑같이 한 10%, 5% 음, 10% 정도로 네. 잡아놨는데요. 이유는 그건 뭐 크게 그 가격 때문에 이 모든 게 좌지우지된다기보다는 음, 가격이 비싸도 정말 잘 구성됐으면 만족스럽고 가격이 이왕이면 낮으면 조금이라도 더 기분 좋게 덜 불만스럽게 볼 수 있다 음, 정도일 것 같고요. 운영도 마찬가지로 전시나 구성이나 공간 다 마음에 들었는데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현장에 있는 직원이 너무 막 불친절하게 갑자기 응대한다거나 그러면은 다 좋았는데 막 나올 때 괜히 좀 기분 상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어, 그 마무리를 위해서 운영이 거기에 좀 예쁜 마지막 양념을 잘 쳐줘야 된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진짜 17년 동안 이렇게 전시 현장에서 또 관람객과의 감상자와 작품 사이를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네네. 도슨트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이런 거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 혹은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그래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전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들이 또 책에 좀 많이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쓸 때도 고민했던 게 저는 뭐 미학자나 미술사학자 이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호가이자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어찌 보면 서비스업 전문가에 오히려 더 가깝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도 제가 알고 경험한 얘기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그래서 책도 미술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미술보다는 미술관과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음. 담아 놓은 거여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더 독자분들께도 흥미나 혹은 호기심 가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책에도 적어 두셨지만 진짜 어느 순간부터 어떤 전시들을 기점으로 해서 인증샷 음, 문화가 음. 막 꽃피기 시작했죠. 네네. 미술 관람객들 사이에서 음. 그것에 대한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사실 어제 한 지역에 강연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 강연이었는데 끝나고 물어본 게 해외 미술관들 막 다 사진 찍게 해주는데 네. 국내엔 왜 못 찍게 하는 데가 있냐 이런 음. 얘기가 종종 질문이 나오는데요. 사실 해외도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못 찍게 되어 어. 있었었는데 이게 막 세계에서 관람객들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언어가 안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컨트롤 안 돼서 막 찍는 이제 국가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 네.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들은 그냥 촬영을 허용하자 이런 문화가 좀 해외에서 먼저 사실은 자리가 잡힌 거고요. 음. 국내가 오히려 이게 좀 보수적으로 가다가 제가 책에다가 써놓기는 했는데 뭐 구체적인 미술관을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책을 보시다 보면 한 미술관에서 좀 트렌디하고 음. 힙한 이런 젊은 감성의 사진 전시들을 기획하면서 모든 공간을 다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고 이게 우리나라 SNS 문화가 활성화되는 거하고 잘 맞물리면서 전시 업체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게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후기를 또 막 블로그든 SNS든 사진으로 남기면 바이럴 홍보가 또 되다 보니까 이 문화가 덧붙여져서 요즘에는 사진 찍는 게 좀 오히려 당연해진 느낌이 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저희가 질문을 살짝 드려놨기 때문에 많은 카페이님들이 지금 퀴즈 정답과 함께 그리고 제가 언젠가 어느 도서관 행사 때 도슨트님께 드렸던 질문이기도 음. 했었어요. 어느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드렸던 질문인데 미술관에서 하룻밤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작품 곁에서 지낼 수 있다면 도슨트님은 어떤 작품 곁에 계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고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 카페이님들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는 중입니다. 도슨트님은 지금도 마음이 유효하신가요? 근데 뭐 유효하게 그 토레스란 예술가 뭐 작품하고 너무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그냥 스치는 생각 속에서는 음. 좀 더 그냥 편안하고 평온하게 지낼 거라면은 네. 네덜란드의 그 크렐러 밀러 미술관이라고 많이 또 소개해드렸던 그 네. 공간이 워낙 아름다운 또 자연 국립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음. 그 안에서의 하루도 매력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크릴러 밀러 미술관 안에서 음. 어떤 작품을 딱 고를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아마 고르라고 한다면 실내라면은 당연히 반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가 될 것 오, 같고요. 밤의 카페 테라스. 거기서 혼자 못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어, 사람들이 그것을 지정해서 그 곁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저 혼자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면 다 같이 거의 야영하듯 그러니까요. 네,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와글와글 모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카페인님들께 드렸을 때 2949님은 몽유도원도 앞에서 음, 잘래요. 고운 꿈을 꿀 것 같다고 이것도 너무 하셨고요. 좋네요. 김수경님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와 함께 보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주무시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실제로 그 벨베데레 네. 궁전미술관 홈페이지 가시면은 제 기억에 하나로 한 500만 원 돈이었던 것 네. 같은데 내시면은 그 앞에서 단독으로 보고 프로포즈 이벤트하고 식사하실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비용은 얘기하지 않고 네. 하룻밤 네. 어디서든 상상으로 하는 했는데 건데 500만 죄송합니다. 원이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네, 거잖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잠은 나갔죠. 아니고 아니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영아님, 저는 강가의 아틀리에 장옥진 화백님 그림과 함께하고 싶어요. 평온, 따뜻함, 친근함, 위로, 종합 선물 세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장욱진 미술관도 워낙 또 아름다운 미술관으로도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음. 이것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작품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 만약에 잠이 들 수 있다면 음. 꿈의 내용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장욱진 작가님 작품이라면 어떤 작품 앞이더라도 다 행복한 꿈이지 행복한 꿈일 않을까 것이다. 싶기는 합니다. 그럼 약간 만약에 나는 조금 요즘 너무 악몽을 안고 가지고 좀 무서운 아. 꿈 꾸고 싶어요. 약간 그로테스크한 꿈 꾸고 싶어요 한다면 마침 지금 이건 얘기해도 되겠죠? 네. 예술의 전당에서 뭉크 작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절규 앞에서 절기 앞에서 네, 시간을 보내라. 주무시면은 꿈속에서도 그 비명 소리가 그래,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지금 또 전시 중이기도 하니까요. 네. 김혜경님은 앤디 워홀의 꽃 옆에서 음. 하룻밤. 이거 괜찮겠죠? 네, 앤디 워홀의 플라워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네. 꽃이 좋으시다면 요즘에 또 그 뉴진스와 음. 콜라보레이션하면 국내에 더 알려지고 있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네. 플라워 시리즈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와, 이 갑자기 질문을 드려도 항상 이렇게 또 지금 실시간으로 미술 정보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박민정님, 요 지금 사연을 보니까 누룽지 PD님입니다. 우리 또 그 오랜만에. 코너를 네네네. 진행하셨던 우와 찬용 도슨트님 오신다고 해서 들렀어요. 덕분에 1호 초보 미술 애호가로 런던에서 미술관을 진짜 남부럽지 않을 만큼 즐겼답니다. 힛. 작품을 잘 몰라도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주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반가워요. 책도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개 안 하셨거든요. 그때 음. 코너를 진행하시면서 미술에 눈을 뜨셔가지고 그래서 떠나버리신 건가요? 예, 그래서 런던 가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네네. 어쨌거나 간 김에 런던에서 음. 미술관을 즐기셨다는 거죠. 작은 시작이 됐다니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작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분들 많이 만나시죠? 네, 그게 제 역할이고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네. 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슨트님 목소리로 그러면 한번 이 책의 한 부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지 어떻게 고르셨어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좀 전달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 네. 그중 좀 전반적인 제 생각을 정리한 문장이 있어서 그 문단을 좀 읽어드릴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도슨트님 목소리로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흔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도파민 중독 시대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과거에 비해 넘쳐나는 시각 이미지와 정보를 쉼없이 받아들이며 살다 보니 다음 시대에는 실존의 경험보다 가상의 경험이 우리 삶을 더 많이 채우게 될 것이고 이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는 생각이 든다. 디샹, 워홀, 백남준 등 직전 시대의 대가들이 미술 작품의 원본성이 옅어지는 시대를 예견한 것처럼 아마도 기술이 발전한 미래에는 실제와 가상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아니 어쩌면 가상의 경험이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21세기 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실존하는 경험이 삶을 돌아보고 사색하는 데 있어 더 깊은 영감을 준다고 믿는다. 미술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의 일부 이렇게 도슨트 김찬용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어쩐지 우리 이렇게 붕 떠있는 우리 마음을 좀 바로 잡아주는 여기 땅이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지면에 발을 디뎌봐 라고 말해주는 그런 느낌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미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집을 꾸며주는 그런 소장용 미술도 있겠지만 네. 전 근본적으로 미술의 기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좀 관통하고 돌아보게 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음. 생각해서 현대미술을 더 많이 추천드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이 구절을 선택해봤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실존하는 경험이라는 표현,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 나온 그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정말 계속 가상의 체험들, 이런 것들, 미래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막상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불안하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도슨트님이 이 책의 에필로그쯤에 담아두신 이야기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문장 카펫으로 오프닝 때 살짝 읽어드렸어요. 어, 근데 여기서 끝냈거든요. 그 크렐러 밀러 미술관에 위치한 야외 조각공원, 그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크리즌 기진의 작품 따라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10분, 15분 정도 걸려 도착한 정상의 풍경은 여기서 딱 끝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카페인님들이 그래서 그 정상의 풍경은 어, 궁금해 하시거든요.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렇죠. 네.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풍경은 허무했습니다. 허무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가 호에벨로 국립공원이라고 네. 여의도 7배 사이즈 국립공원이어서 되게 광활하고 멋지긴 했거든요. 근데 음, 그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한국의 한라산이나 뭐 설악산 이런 데서 보는 풍경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멋지냐 하면 좀 그건 아니었다. 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을 남긴 이후 내려오는데 제 뒤에 이제 따라서 올라오던 유럽 한 소녀를 딱 이제 마주쳤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라가다가 도슨스님이 올라가니까 또 뒤에서 네네네.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던 그쵸. 거죠? 다들 힘들어 보이고 그 정상 풍경을 제일 밑에 CCTV로 또 옆에 보여주고 있다 음, 보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안 올라오시다가 네. 올라가니까 한둘이 따라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어, 그 소녀가 이제 막 뭐 서밋이 멋지냐, 그 네. 정상이 멋지냐 물어보길래 사실은 말씀드린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괜히 장난을 치고 어, 싶어서 It's very beautiful, amazing 막 했더니 와, 애가 막 신나가지고 막 더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누군가에겐 감동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하고 음, 밑에서 그런 화면이나 또 다른 이런 가상의 이미지로 그걸 보고 저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전 전혀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작품이 준 그 경험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굳이 비행기 타고 그 암스테르담에서 혼자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3시간 넘게 걸리는 그 크렐러 밀러까지 가서 네. 거기 또 막 왕복 30분씩 왔다 갔다 음, 한다는 게 되게 쓸데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사유하는 시간이 생긴다는 게 전 아. 현대미술의 의미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제일 좋아하게 된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크리즌 기전의 주의를 기울이다를 얘기를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의 완성은 도슨트님처럼 이 작품에 내 삶을 완전히 접목했던 사람 음.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스스로를 투영하고 약간 말씀드린 사색하고 사유해야지만 그 기능이 발현된다라고 전 음, 생각해서 그게 뭐 꼭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이든 음악이든 전 다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한테 그 각성의 계기를 주는 예술을 찾는 건 전 삶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그 도입쯤에 보면 그 미술에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에 좀 단계별로 나는 요쯤 되겠다 싶은 것들이 또 5단계로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네네. 도슨님이 얘기하신 각성, 나의 맞춤 이런 느낌들은 그래도 그 5단계 중에서 뭐 한 적어도 한 3, 4단계 이상은 되는 거겠죠? 그쵸. 그게 텔거 파슨이라는 사회학자가 만든 건데요. 그게 뭐 초보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단계가 전문가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아예 각성의 경험까지 가려면 4단계까지는 가야 되는 되게 깊은 음, 애호가 전문가까지는 어, 아니더라도 네. 정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을 때 느낄 수 있다고 보고요. 음, 그 전까지는 막 각성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그냥 즐거운 기호나 음, 취향, 뭐 취미 정도로 음. 즐기게 되는 게 3단계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이룰 수도 있겠네요. 저는 3이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호의 근데 단계여도. 이왕이면은 4까지 모시고 가고 싶다가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음악 준비하셨나요? 네, 더 비틀스의 스트로베리 필드 포레버라는
리버라는 곡인데요. 아, 좀 뭐 과거의 곡이긴 하지만 이 책의 마지막에 소개해드렸었던 리버풀에 있는 크로스비 해안이란 곳에 안소니 네. 곰리란 예술가의 그 어나더 플레이스라는 작품이 음, 있는데요. 그 리버풀에 실제로 존 레논이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쌓았었던 이 네. 스트로베리 필드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좀 떠올라서 추천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도 사진이 있고 도슨트님 뒷모습이 있습니다. 아, 네, 그쵸. 책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듣고 올게요. 김찬용 작가님과 미술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 로고 들으시면서 살짝 웃으셨어요. 네. 왜 웃으셨어요? 그 로코코 봉봉 이거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가지고. 로코코 봉봉은 뭐예요? 아닌가요? 봉봉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봉봉 사조가 로코코. 엉망이구만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너무 오랜만이어서 웃음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반가워가지고. 아, 네. 반가워서. 아, 이 만약에 그 나에게 맞는 전시가 뭔가요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네네. 참 답하기 어렵지만 어떤 순서로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일단 저는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뭐 갑자기 정답으로 누가 막 테스트로 골라주고 이런 개념은 완벽하지 않다고 어, 생각하거든요. 내가 역시나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일단 서로 다른 것들을 많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음, 보면 책에 제가 간단한 테스트로 해놨는데 네. 고전이 좋은지 현대미술이 좋은지 디자인이 음, 좋은지 체험이 좋은지 이게 나눠진다고 봐서 네. 그중 제일 흥미로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음,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것도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작품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작품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제 전시 기획 음.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획을 근데 잘 했는지 아닌지를 내가 소문이 돌기 전에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획은 결국에 영화로 따지면 감독이 만드는 영화는 네. 감독이 전체를 연출하는 거다 보니까 전시 기획도 단 한 명은 아니더라도 메인 큐레이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음, 일반적으로 국내에는 대형 전시를 할 때는 기획사라는 데서 보통 전시를 만들거든요. 어, 그래서 전시 포스터 보실 때 영화 포스터 하단부나 한쪽 구석에 이제 네. 출연진과 더불어서 이제 연출진 같이 써져 있는 것처럼 그쵸. 그 전시 포스터 밑에도 주체 주관이라고 보통 써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음, 거기 보시면은 보통의 이제 투자하는 메인 언론사가 하나 정도 같이 써 있을 네. 거고 그 외에 써 있는 기획사가 보통 그 전시를 만드는 건데 음, 내가 이 전시를 갔는데 이 전시 괜찮았다 음, 하면 그 포스터 보시고 기획사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그 네. 기획사가 했던 모든 전시가 필모그래피처럼 뜨거든요. 음. 나 이 전시도 갔었는데 이것도 괜찮았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시라도 전시 가시기 전에 포스터 보시고 아, 네. 이 기획사가 했네? 그러면 이번에도 괜찮겠다. 약간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사소하지만 번의 이제 팁으로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포스터에 그런 정보까지 유심히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도 그쵸?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요즘에 또 찬영 도슨트 님이 굉장히 많이 마음을 쏟아서 또 뭐랄까 운영하고 계신 그 플랫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도 좀 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동명의 유튜브, 너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걸 좀 더 다양한 분들과 오프라인에서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토커바웃 아트란 이름으로 이런 이제부터는 감사하게 저한테는 기회가 와서 제 음, 개인의 이제 삶의 생존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동료나 후배들이 재능이 있는 이런 후배들을 무료로 교육해주고 그들의 음, 이런 양질의 컨텐츠를 이런 애호가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음, 연계 플랫폼을 만들려고 홈페이지를 아예 구축해 놨고요. 네. 거기서 이런 뭐 강연과 더불어 이런 그들의 지필이나 혹은 음악과 함께하는 공연이나 혹은 신진 예술가를 소개하거나 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시다면 포털 사이트에 뭐 음, 토커바웃 아트 치시면은 네. 전반적인 정보는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시는 그 도슨트 무료 교육을 시도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건 참 계속 놀라운 하고 있습니다. 행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어찌 보면 앞선 세대 그 진짜 전문가들, 비평가나 미학자나 혹은 사학자나 이런 선배님들하고 다음 세대하고 좀 오히려 단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음, 저는 선배님들 당연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사료로 모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음, 그 과정에서 좋은 이제 전문성이 생기면은 이걸 이제
일반 애호가 분들께는 당연히 모두 무료로 하면 제가 생존을 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도슨트를 위한 네, 이제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이었으니까. 만들고 애호가 분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음, 양질의 경험을 하시게 이렇게 연결해 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전시 소식도 전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요즘 뭐 아트 페어 이런 게 핫하다던데 음, 저는 뭐 작품을 조금 더 학구적인 측면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음. 근데 미술 전시 말고도 혹시 좀 거대한 어떤 축제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뭐 이런다면요? 국내 그 프리즈라는 대형 아트페어 들어오면서 관심 네. 가지신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막상 사려고 해도 뭐가 좋은지 몰라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가 음,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학술적인 걸 먼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네. 이게 비엔날레라고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곧 광주 비엔날레 시작될 아, 텐데 이게 2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고 네. 트리엔날레라고 예를 들어 지금 통영 트리엔날레라는 게 음, 2022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이건 3년에 한 번 하는 국제 예술 행사이고 이제 네. 도큐멘터라고 이름 어, 붙는 게 국내에는 아마 아직 없는 거로 아는데 5년에 한 번 하는 예술 아, 행사여가지고 이 이름이 붙어 있는 세계적인 행사들 가시면은 파는 목적이 아니라 가장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 네. 이런 걸 고민하는 예술가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서 음. 어려울 순 있겠지만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작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네요. 진짜 이 책에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그게 딱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물론 뭐가 무조건 맞다는 아닌데 나는 네. 그냥 뭐 굳이 심오하게 안 보고 미술은 그냥 음, 집을 꾸미는 정도가 좋아 하면은 그냥 시각적으로 훌륭한 기술을 연구하는 예술가들을 아트페어 같은 데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네. 같고 나는 좀 더 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싶어 어, 하신다면 말씀드린 학술 예술제들을 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를 계속 물어도 계속 답이 나올 것만 같은 우리 도슨트님인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던졌던 퀴즈 정답이 얼마나 맞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음.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미술관 5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죠. 네, 정답은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놀라운 결과였어요. 네, 이게 실제로 바로 밑에 6위에 오르세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퐁피드 센터 이게 다 국립중앙박물관 밑에 있었던 거여가지고 예. 말 그대로 놀라운 성과로 보시면 되고 와. 이게 22년에는 341만 명이 왔고 올해 이제 2023년 작년 수치로는 418만 명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이제 네. 다른 국가들도 좀 늘어나다 보니 6위로 한 칸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그럼요. 그럼에도 아시아에서 1위이고 네. 아시아에서 2위도 한국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어디요? 아시아에서 2위도 그 경주 국립박물관이 아. 21위긴 한데 20위권에 있는 미술관이 일본에 이제 26위 막 껴있는 이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음. 그만큼 한국에 미술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이런 결과들 보시면 진짜 17년간 일해 오시면서 이런 수치는 또 진짜 좀 새로운 수치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도슨트님 입장에서도. 네네 이렇게 활성화되는 건 너무 기쁜 일이긴 한데 제가 약간 경계하고 있는 건 네. 미술을 진짜 막 깊게 이렇게 사랑하면서 말씀드린 제가 원하는 좀 고민하고 사유하고 이런 느낌으로 음. 보기보다는 정말 가벼운 이제 취미 정도로 즐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네. 그게 나쁘진 않지만 이왕이면은 좀 더 깊게 관심 갖는 분들도 늘었으면 아. 싶어서 이제 이 직업으로 살고 있는 게 저다 정도로 오늘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멋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백혜진님, 9537님 두 분께 이 땡스비에서 이 도슨트 김찬용 작가님의 책 미술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내셨는데요. 이 책 북카페 에디션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북카페 에디션 그 테마는 대도슨트 김찬용의 자화상이 담긴 액자 그림이고 약간 라푼젤 느낌으로 이 네. 책을 이런 느낌으로 썼다라는 것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37님 사연은 살짝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의 수련 연작을 하룻밤 내내 찬찬히 보고 싶어요. 공간 가득 혼자 오롯이 산책하는 기분이 평온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복직이라서 북카페 생방은 오늘이 마지막인데 좋아했던 코너지기 찬용 도슨트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나 특별하네요 하면서 오늘 제 방까지 들으실 거라고. 감사합니다. 그 오랑주리는 이건
쓸데없는 팁이지만 올해는 파리 올림픽 때문에 아마 네. 가시면 너무 복잡할 거라서 올해는. 내년부터 노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저희 이제 보내드려야 하는데요.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그 백예린 님의 안티프리즈를 추천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지구가 회복하려고 날씨 그 풍광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음. 여기 오면서도 드라이브 할 때 들었던 곡이라 와. 좀 기분 좋게 들어보셨으면 하고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슨트님 여전히 혹시 미술관에 가서 카페인이에요 하는 사람들 만나시나요? 네, 종종 여전히 나타나시긴 해서 와. 이제 예전 뵙기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얼마 전에는 조만간 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어.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오늘의 예고였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 방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 같은 느낌으로 거기서 다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